네, 안녕하세요. 백설을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가끔씩 글을 남깁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왜냐면은 따봉 숫자가 많지가 않고 댓글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 설문 기능을 사용했는데 100여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 103명이 투표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과 역 프리미엄이 고점과 저점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할 때 역 프리미엄이 2%였고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5%까지 역 프리미엄이 나왔습니다. 자, 김프가 높고 지속될수록 고점일 확률이 높고 역프가 높고 지속될수록 저점일 확률이 높다. 65%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고점에서는 김프가 높다. 고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비싸게 산다. 그리고 저점에서 역프가 높다. 그러면 가격이 싸면은 외국 사람들이 싸게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뭐다? 한국 사람은 호구다. 이런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굉장히 슬픈 결론이 나오죠. 100명 중에 65%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8%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7%는 김프가 먹고 김프가 뭔지 역프가 뭔지 아직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동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민족이라 투자 방향과 종목까지 유행과 함께합니다. 재밌게도 김프가 많이 끼면은 해당 영역은 고점에 끝머리까지 올린 경우가 많았고 역프가 많이 끼면은 반대로 저점에 발바닥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프와 역프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해결되어 세계 시세를 따라가기에 프리미엄 해소 기간에 대한 단타를 치거나 저점이나 고점 자리가 차트상 긴가민가 할 때 참고용으로 살짝 보면 좋을 뿐 이를 의존해서 매매하면 언젠간 반드시 필패하게 됩니다. 김프가 끼고 쭉 올라간 적도 종종 있었고 역프가 끼고 쭉 내려간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보조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자, 동동님이 이야기하신 의견과 저의 의견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자, 김프와 역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업비트를 기준으로 할까요? 빗썸도 같이 볼게요. 자, 최근에 업비트가 가두리가 있으니까 빗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바이낸스하고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두 군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들은 제가 몇 가지를 찍어놨고요. 자, 이렇게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설정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빗썸과 바이낸스 가격 차이 나는 거, 그리고 빗썸과 비트파이넥스 가격 차이 나는 거, 그리고 업비트와 바이낸스, 업비트, 비트파이넥스 이렇게 가격 차이 나는 것을 본인들이 설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김치 프리미엄과 역 프리미엄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외국 거래소고요. 거래소별로 이 코인의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빗썸 같은 경우 1비트코인의 가격은 962만원입니다. 그런데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현재 860불에 거래가 되는데 이것을 환율로 계산하면은 비트파이넥스의 1비트코인의 가격은 994만 6천원입니다. 이 경우는 비트파이넥스가 더 비싸죠.
자, 어떤 경우에는 빗썸의 가격이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의 금액 자체가 더 비쌀 때 이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 거래소의 가격 자체가 더 비쌀 때 이것을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역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상적으로는 A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B 거래소에 있는 유저들이 A 거래소 쪽으로 코인을 보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거래소에 있는 사람은 다시 B 거래소에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재정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시간의 차는 있지만은 두 거래소에 간에 코인 가격은 수렴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막아 버렸다, 여러가지 보안 사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가지 무슨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한 핑계를 대고 입출금 자체를 막아 버렸다, 그러면 이런 재정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 거래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액이 형성되어도 재정 거래가 없으니까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가격대를 올려 버리는 것 자체를 우리는 가두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물고기 자체를 키울 때 바다로 못 나가게 하고 여기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다가 물고기들을 양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가두리의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입출금을 막은 것 자체가 어느 순간 풀리겠죠. 풀리게 되면은 이 가두리 펌핑 자체가 금액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두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 군데 거래소에 그 거래소 가격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도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타다 보면은 그냥 가두리에 갇혀가지고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자,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는 역 프리미엄 상태인 거고 해외가 더 비싸다, 코인 가격이 더 비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제가 설문조사 했듯이 자, 이렇게 역 프리미엄이 나왔을 때 이것은 과연 저점의 신호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가 높고 지속될수록 고점일 확률이 높고, 분명히 확률이 높다고 표현했습니다. 역프가 높고 지속될수록, 순간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될수록, 그 분위기가 계속 연출될수록 저점일 확률이 높다, 무려 65%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말에 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고요. 비트파이넥스를 기준으로 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김치 프리미엄을 표시한 겁니다. 업비트하고 비트파이넥스의 가격을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 0 빨간 선 자체가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역 프리미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연하게 표시한 것은 김치 프리미엄하고 역 프리미엄이 1%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항상 0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1% 정도는 그냥 애기로 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을 표시해 놓은 것들은 변곡점이 있었을 시점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죠. 2017년 12월 17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2018년 12월 15일 정도에서 가격이 가장 낮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가격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대충 본다고 하면은 현재 이렇게 변곡점이 있고 고점인 상황에서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나왔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50%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이 시점에서도 0 위에서 노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가까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대로 나왔던 게 8.7%까지 한국이 더 비쌌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12월 15일 최저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저점에서 놀았죠. 이 저점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역 프리미엄이 나온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외국이 더 비쌌다는 겁니다. 최대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외국이 5.5% 정도 더 비쌌다. 비트파이넥스가 5.5% 정도 더 비쌌다.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규칙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죠. 아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던 그 사실이 맞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프가 형성이 되면은 그 부분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맞죠? 그리고 역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 기간이 길게 되면은 이게 저점일 확률이 높다. 제가 지금 예로 든 게 고점이었던 시절이 딱 2번이었고 저점이었던 시절이 딱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설을 하나 이렇게 세울 수는 있겠죠. 가설. 이게 맞다고 가설을 하나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외 사항들만 우리가 또 분석을 해내면 돼요. 뭐 여하튼 자, 현재 상황에서 여기가 제가 가격에 대한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가 현재까지는 저점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시점에 와서 다시 역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제하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현재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4.3%까지 역 프리미엄이 나타났고요. 바이낸스나 타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5%대까지 역 프리미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시간대가 저는 그렇게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슬픈 결론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고점에서 우리가 김프가 이렇게 많이 나고 저점에서 이렇게 역푸가 많이 날까? 각종 뉴스에서는 다른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분석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결론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김프가 많이 생겼다. 그것은 한국에서 많이 산다는 이야기죠. 한국에서 한국의 매수세가 좋다. 한국의 매수세는 누가 매수를 하는 거죠? 개미가 매수하는 거죠. 개미. 한국에서 기관이 매수를 하나요? 안 하죠. 한국의 매수세는 대부분 개미가 합니다. 개미. 일반인들이. 자, 역푸가 많다는 의미는 뭐죠? 비트파이넥스 외국에서 많이 매수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누가 매수를 하죠? 개미도 하고 그리고 기관도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거래량을 가지고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점에서는 누가 산다? 개미가 사고, 저점에서는 누가 판다? 개미가 판다. 같은 결론입니다. 같은 결론. 굉장히 슬픈 결론이에요. 이게 저점에서 역푸가 이렇게 끼는 이유 자체는 기관들이 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의 논란이 될 수도 있는 표현들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시선으로 현재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개미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미는 한국 개미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샀던 개미들이
여기서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충분한 거래량이 나와야지만이 여기를 확실한 제가 자신 있게 여기가 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그널, 기관이 지금 사들이고 있다. 기관이 사들이는 것을 어떻게 너가 증명할 수 있어? 증명 못합니다. 단지 저는 주변에 외국에 있는 월가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볼 뿐이에요. 하지만은 시그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뉴스상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또 뉴스는 제가 13일날 말씀드렸네요. 미결제 약정들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데 이 현재 차트 자체를 상승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선물 시장의 트레이드들은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본다? 상승으로 보는 거죠. 상승. 그래서 뉴스들 안에 다양한 시그널들이 현재 숨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뉴스를 항상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온 역푸들은 외국에서 더 많은 매수세가 있는 거고, 그 외국에는 개미도 있지만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흐름 자체가 속도가 급해졌다. 그래서 역푸가 생겨가면서 이렇게 역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전 이런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푸나 역푸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소멸되는가,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제 의견이 틀립니다. 지금 2017년도 12월 달에 있어서 김푸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김푸가 있었던 시기가 무려 51일, 거의 한 달 20일 정도 되죠. 그리고 7.5% 이상의 김푸가 유지됐던 시간이 39일, 한 달하고 10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말부터 해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역푸가 있었던 이 시기 같은 경우도 대략 120봉입니다. 4개월 동안 역푸가 이렇게 지속이 됐던 거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김푸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뭐 마이너스 1%, 뭐 0%, 이 정도까지 유지되던 시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역푸였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무려 4개월 동안. 그리고 2019년 6월 기준으로 해서는 뭐 오락가락 많이 했네요. 그래도 제가 표시한 기간 자체는 한 76일 정도 되고, 그리고 고점 기간에 있어서 뭐 한 4% 이상 나왔던 기간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됐던 기간들이 한 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뭐 7일, 뭐 11일, 또 며칠 이런 형태로 오락가락 했지만은 김푸가 이렇게 상당 기간 오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푸나 역푸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김푸가 끼었다 해서 이게 고점이다, 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동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 상황들을 봤을 때 이렇게 김푸가 심하게 끼던 시절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고요. 자, 1월달 같은 경우는 무려 19%의 김푸가 끼었었고, 3월달 같은 경우도 21% 정도, 22% 정도 김푸가 끼었었고, 그리고 5월달 정도 돼도 65%의 김푸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상황들로만 봤을 때 이런 김푸가 끼고 나서도 가격대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김푸가 대상승장의 서막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결론으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시기에는 중국에서 모든 그 통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자금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었다. 자, 이게 2017년도 제가 생각하는 불장의 트리거였고요. 자, 그리고 2017년도 말 그리고 2018년도 불장이 끝나고 나서도 김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이 당시 불장 때 김푸가 50%까지 끼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 이상 김푸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다. 거의 이런 시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하면은 뭐 5.6%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눈대중으로 뭐 평균치를 따지자고 하면은 3% 정도의 김푸가 계속 유지되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대상승장을 우리가 전부 다 만끽을 했던 사람들이 이 하락장 자체가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어디선가 올라간다, 어디선가 올라간다, 어디선가 올라간다, 어디선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버텨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세기 삼각 수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세기 삼각 수렴 같은 경우 바닥으로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는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아니,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근데 뉴스들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도 이때 아니 차트상으로는 하락하지만은 뉴스가 이렇게 좋은데 오를 거야 하면서 저도 이 시기를 견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 있어서 2018년도 이 상태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긴 겨울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불장이 올 거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기 김치 프리미엄에 녹아있지 않을까, 녹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400불대에서 3,300불까지 떨어지면서 그 김푸는 1% 이상 유지했던 김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1%대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그리고 역푸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더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역푸가 유지가 됩니다. 무려 120일까지 4개월 동안 이렇게 역푸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외국에서 기관에서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매수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디어 대상승장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김푸가 많이 낍니다. 어마어마하게. 옛날보다는 어마어마하지 않죠. 최대 해봤자 7.5%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김푸가 낍니다. 순간순간 들쑥날쑥 김푸가 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전과는 조금 틀린 패턴입니다. 자, 김푸가 이렇게 끼니까 2017년처럼 이렇게 김푸가 끼고 더 많은 김푸들이 끼워줘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입금 자체가 안 되죠. 거래소로 입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김푸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전에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김푸가 어느 정도 작게나마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번엔 아예 틀리죠. 김푸가 그다지 없습니다. 거의 가운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김푸와 역푸가 그냥 오락가락하는 수준에서 놉니다. 자, 현미경을 끼고 보면은 차라리 역푸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역푸가 마이너스 1%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대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 자체가 이렇게 역푸가 더 많이 간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들 자체가 저점의 상황이 굉장히 크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가설을 가지고 관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록 지금의 상승 자체가 정상적인 상승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SV 진영에 있어서 지금 이슈가 있어서 SV에 의해서 가격이 끌려서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은 그게 없더라 하더라도 현재의 역푸 현상 자체가 사실은 한 1월 6일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2.2%까지 역푸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역푸가 유지되는 기간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위치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12월 20일 날 비트코인 여기가 바닥인가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12월 15일까지 거래량들을 보면은 160억 달러, 170억 달러 하루 볼륨입니다. 200억 달러를 거의 넘어온 적 자체가 뭐 이 기간에 보면은 많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이제 줄어든 이제 상황들이었고요. 180억, 160억, 170억 대충 봐도 200억 달러 넘어오는 게 여기 하나 정도 보이고 한 보름 이상 해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밑바닥이려면은 거래량이 많이 치면서 치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정도의 거래량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고점에서 매수한 그 수량들 자체가 저점에서 다시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또 슬픈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200억 달러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틀 동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한 시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1월 와서 거래량들이 280억, 310억, 그리고 280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440억 달러 정도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45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트코인 하나의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거래소에 대한 거래량이고요.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지원해주는 이 거래량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자 2019년 6월 정도가 고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거래량 자체가 여기에서 터져줘야 된다. 저점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보다 더 확실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이것보다 더 많이 터져야 되겠다. 300억 달러 정도 터지는 날이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볼륨 자체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차트들은 전체적으로 그 개수를 가지고 보는데 여기는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금액보다 여기 나왔던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훨씬 더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트코인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래량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역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더 유지가 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현재 기관에서 더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점 상황에서는 역 헤드앤숄더 형태를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 역 헤드앤숄더를 보고 있었고 여기가 이제 넥라인 지지선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목표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곧 일상적으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은
여기 가운데 머리 부분 정도의 크기의 이 크기를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목표치거든요. 1차 목표치 한 9,046불.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보더라도 현재가 0.618 정도에 지금 걸려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것은 차트상으로도 지금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단지 비트코인 캐시 SEV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SEV가 법원에서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아직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조정이 온다고 해도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빡빡 우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역 헤드앤숄더인데 비트코인보다 더 완벽하게 그려지는 역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튀어나가고 나서 렉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더 건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헤드 자체의 머리만큼 이게 상승할 거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또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 있어서 여기를 제가 저항선으로 생각했는데 쉽게 넘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 저항선 자체를 3.6불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그냥 쉽게 넘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뭐 이오스니 뭐 타코인들 차트보다는 SV가 얼마만큼 조정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에 따라서 지금 나머지 알트들이나 비트코인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트 분석 자체가 조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초짜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 자체를 믿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또 글을 하나 남겼죠. 업비트가 몇몇 코인들이 입출금이 되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가두리 상태입니다. 현재 입출금이 되는 것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XRP 그리고 이오스입니다. 자, 현재 상승 패턴을 병풍 삼아서 가두리가 연출 중이고 나머지 코인들도 가두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이렇게 써드렸어요. 썬더코인, 리스크, 엔도루, 디마켓이 지금 가두리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가두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큰 폭으로 가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거래소 한 군데만 보고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가두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을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관찰하고 있다가 이게 가두리 펌핑이면은 적절할 타이밍에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업비트 보면은 지금 가격 펌핑들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어제하고는 또 상황이 틀릴 거예요. 엘프 같은 거 한번 찍어 보면은 지금 업비트 보면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현재 125원인데 비트 파이넥스에서는 73.85원입니다. 이거 가두리예요. 옆으로 가두리야. 지금 125원에서 73원을 빼면은 52원이고 52원이나 차이나요. 그래서 73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71%가 더 비쌉니다. 전에 이게 가두리여가지고 이때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했다면은 애도 오래 가지는 못할 가두리일 거예요. 자,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21,390원에 거래가 되는데 비트 파이넥스가 16,000원에 거래됩니다. 이거 가두리죠. 가두리가 어제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이건 한번 해보니까 개미들 쫓아오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지금 이틀째 가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5,390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1,634%가 더 비싸네요. 잘들 판단하시고요. 골렘 같은 경우도 가두리네요. 자, 비트파이넥스가 35%고 지금 여기 거래소에는 5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들어갔고 다른 거래소 볼 필요도 없네요. 여기서 지원해준 데이터 있으면은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타 거래소 지원이 안 되면은 지금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다른 거래소 확인을 해보시고요. TTC가 어제 가두리였죠. 자, TTC 같은 경우는 타 거래소가 안 보이죠. 현재 32원입니다. TTC 한번 볼까요? 자, 코인 마켓캡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코인 이름 치고요. 클릭하시면 되고, 내려와서 여기 코인 여기 마켓캡 페어라고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고 조정된 거 말고 리포티드 보고서를 보세요. 그냥 보고된 대로. 그럼 여기 보시면 업비트 같은 경우가 0.026달러잖아요. 그리고 비트박스 같은 경우는 0.021달러고, 그러면은 현재 가두리는 23% 가두리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두리 펌핑인지 아닌지, 이 상승 자체가 정상인지 아닌지 본인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줌콜 관련해서 안내 방송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스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오스 IO 2.0이 새로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으면은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거냐, 그리고 보이스가 나오는데 보이스 관련해서 난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 여기 커뮤니티 들어가서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자, 이오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동이 많으시고 봉사도 많이 해주시는 맥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질의응답을 다 해주실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판으로 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자, 전혀 부끄러워 하실 것도 없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차트적인 부분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간단하게 보는 사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정도의 시간이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와 의견이 많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중립적인 시선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존칭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로 존칭을 써줘야지만이 답변하는 사람도 더 성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댓글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 저나, 자,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나 서로가 조금씩 발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